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약간 특종으로 여러분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 뭐냐면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의 고위 외교관, 또 이제 노동당 10국, 무역 외화벌이, 또 군 보위부 이런 다양한 계층의 그 소위 공식 외교 요건을 가지고 중국에 나온 이제 관리들과 또 이제 일하러 나온 북한의 노동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이 지금 이탈해 가지고 지금 중국 전역에 북한의 정보기관이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난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현재까지 북한은 거의 봉쇄 조치가 됐습니다. 당대회 한 달 전부터는 다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다 들어와 가지고 일체 이제 국경 봉쇄가 되기 때문에 왕래가 이제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에 남아 있는 이제 그 공직자들, 외교관, 보위부, 무역 관계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이제 본국으로부터의 통제가 좀 느슨해지고 아무래도 내부 통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외부 통제는 신경 쓸 여율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때 항상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 주민들 가운데 외부 정보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외교관들이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해외에 나온 사람들은 외부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북한 내부도 물론 이제 많은 정보가 들어가지만 최근 몇 년간 김정은 정권이 엄청난 정보 통제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라디오 송출까지 다 지금 중단시켜놨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북한 내부의 젊은 사람들, 모든 북한 주민들이 그 어떤 대한민국의 정보를 듣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봉쇄가 됐죠. 점점 이제 세뇌가 또 먹힐 수도 있겠지만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체제에 불만을 품은 이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정권이 하는 세뇌 교육에 얼마만큼 동화될지는 이제 미지수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제는 교양으로서 뭐 교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돌려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통제가 되는 와중에 일단은 해외에 나간 사람들, 지금 김정은 정권이 돈이 없다 보니까 군대도 파병했고 지금 러시아에 거의 5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거의 한 3, 40만이 나가 있는데 거의 100만 명의 노동자가 이 관리자를 포함해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만강 압록강은 봉쇄돼 가지고요. 자발적인 탈북은 거의 중단됐습니다. 아예 그냥 탈북이 그냥 원천 봉쇄되다 보니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북한이 허락해서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나온 사람들, 그게 뭐 외교관이든 뭐 인민군대 뭐 보위기관이든 통전부 요원이든 뭐 다양한 계층의 북한 주민들이 외교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이 머물러 있기가 애매한,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왕 나온 김에 그냥 괜히 북한에 들어가서 뭐 할 게 뭐 있겠냐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최근 이제 한 달 어간에 지금 중국에서만 수십 명의 북한 그 관리들, 외교관들, 또 이제 노동자 그 처녀들, 자 수십 명이 지금 그 잠적을 해가지고 지금 또 북한이 또 난리 났습니다. 이걸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북한의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의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두가 지금 그 행방이 오리무중 상태가 됐지요. 자 지금 중국에서 탈북자가 늘어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인데 그 배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에 소극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또 아예 탈북을 지금 최근 몇 달간은 아예 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자체가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고 특히 중국도 지금 인구 절벽에 지금 시달리다 보니까 10억 인구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해외 노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뭐 할 때가 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 거죠. 자, 농촌에 가면요,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비슷한 형태가 있겠지만 중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시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해 가지고 농촌으로 갈수록 장가는 고사하고 혼자 살기도 힘든 이제 그런 지경이 있다 보니까 북한 여성들이 뭐 인신매매든 뭐든 이제 와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이걸 또 잡아가지고 북한에 보내게 되면 그 뭐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완전히 가정이 풍비 박산나기 때문에 중국 공안도 이제는 그걸 늘 하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별로 한 번씩 공안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면 임시 거주증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좀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정권 붕괴를 대비해가지고 거의 탈북자들, 정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중국의 비밀 거주를 이제 허가해주고 내륙으로 숨겨주고 있다. 이제 그런 정보들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군부계통의 많은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김정은 정권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을 쳐가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냐? 중국이 다 흡수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미국도 물론 이제 많은 북한 탈북자가 있고 또 한국도 있죠. 그럼 중국은 왜 없습니까? 북한하고 뭐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뭐 입장이나 뭐 이런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내부도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된 거죠. 자, 어쨌든 중국도 북한의 국변 사태를 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탈북자가 굳이 뭐 한국에 가거나 뭐 미국에 가거나 그럴 필요 없이 중국에 만약 걸리게 되면 중국 정부도 예전에는 북한 편에 서 가지고 강제 북송을 이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 중국에 그냥 비밀리 거주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도 이제 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자, 이미 중국이 선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중국에 거주를 해주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옛날처럼 빡세게 하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뭐 강제 북송했다는 그런 소식도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북한 정부는 뭐 어떤 탈북자에 대해서 잡히게 되면 북한에 송환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게 상해 그 어떤 감옥에 그 외국인 감옥에 북한 주민이 거의 300명 이상 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하도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북한 정부에게 제발 좀 데려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걸 외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뭐 한 2,000명 이상이 북한에 송환됐지만 자, 그 이후부터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이제 강제 북송 소위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서 가지고 도망을 친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 북송을 그렇게 뭐 굳이 북한 정권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냐? 그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냐? 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다 보니까 자, 이런 느슨한 중국 정부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처벌 완화. 자,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마 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중국 사람들 중에 평양 식당 아가씨들 또 이제 뭐 일하러 나왔는데 좀 괜찮아 보이는 북한 여성들. 자, 결혼 상대로 굉장히 괜찮죠. 그러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빼돌리는 경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빼돌려가지고 도망치는데 잡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제는 그거 가지고 굳이 뭐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교관이나 북한의 관리들도 북한 정권하고 문제가 많죠. 돈 문제 때문에 항상 걸립니다. 자, 이 문제가 걸리게 되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중국이 제일 도망가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중국에서 도망가기가 좀 쉬워지고 있다. 자, 이런 이제 새로운 그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대회 하고 있는 이 한 달 반 이 사이에 지금 그 북한 정권의 통제력이 좀 느슨해지고 내부 통제는 강화되지만 외부 통제는 그렇게 강화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틈을 타가지고 지금 사라지고 있는 북한 관리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북한 정권에 대한 실상과 또 외부의 상황은 다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북한에 가봤자 뭐 이제는 뭐 별로 뭐 좋은 것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 정권과의 약간 마찰이 생기거나 좀 화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당대회 요란하게 열고 지금 북한은 뭐 엄청나게 뭐가 다른 것 같지만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지금 중국에도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쿠바 대사, 쿠바 뭐 리일그 참사라든지 뭐 영국의 뭐 태영호 씨 그리고 이제 뭐 쿠웨이트 류현우 대사 뭐 외교관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뭐 외교관뿐만이 아니라 뭐 인민군대 보위국이나 뭐 정보기관 이런 관리들이 지금 너도나도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또 책임질 가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희망을 못 느끼는 많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북한 정권을 결별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굳이 중국이 잘해주게 되면 한국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한국에 와봐야 뭐 이재명 정부가 탈북자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중국 정부가 받아주면 뭐 그냥 거기에 숨어 살기도 괜찮은 거죠. 통일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대비하려면 많은 북한의 엘리트 그룹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야 그게 자산이 되고
우리가 통일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걸 중국이 작정하고 만약 그걸 하게 되면 통일의 주도권은 중국이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탈북자 문제를 이 좌파 우파 떠나서 그대로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키는 차원에서 대전략을 이제 세워서 넘어가야 결국은 이제 우리 국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주시를 해야 되겠고 이걸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립니다. 자 지금 국제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지금 모든 게 고정된 건 없습니다. 자,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또 중국이 북한하고 한패거리라고 생각했지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한중 관계 이걸 이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뭐 중국식 개혁 개방이든 대한민국식이든 변화를 뭐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할 때가 왔다. 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께 하게 됩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이제 좋아요, 구독을 늘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